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네 번째 이야기,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부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부심은 기대와 성공의 비율에 좌우된다.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부심 또한 강화된다는 뜻이다. 자부심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도전하면 성공 확률도 그 빈도수도 올라간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도전을 시작할 때에는 성공이라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라. 그러면 다음 도전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나는 불편한 몸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방울 사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사진을 잘 찍고 그림을 잘 그려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무언가라도 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길은 삶을 훨씬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든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은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에 매몰되어 하고 싶은 일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걱정되고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후회하는 삶보다는 도전했던 삶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단 한 번뿐인 삶에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으며 삶을 살아낸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단련시켜줬다.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는 힘까지 말이다. 그리고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늙어가는 자신에게만 빠져 있지 말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하여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을 한다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노년에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젊음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역시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 표정 없이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을 한 노인들을 보면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여유와 포용력을 가졌으며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나의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 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야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사랑할 때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사랑은 상처도 치유해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주고 받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배제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사랑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것도 사랑이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비루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사랑으로 삶을 꼭 채워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돕고 위험에서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의 이런 불안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 자녀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며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자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자나깨나 생각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설레이는 일에 푹 빠져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 그래야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내 안에 피어오르는 열정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몰입을 하면 할수록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창조성과 의욕이 증가하여 각성과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며 그 열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고 그 잘하는 것을 장점으로 삼아 직업을 삼으면 최고이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함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취미로 삼아도 좋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위기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완화해주며 일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준다. 조크나 위트와는 달리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포용하는 무언가가 있다. 유머는 보는 사람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머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웃음을 전염시켜 모두 행복하게 만든다. 삶의 고통, 순간의 아픔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유머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 보석 같은 존재이다. 유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좌절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유머러스한 사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머러스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서는 것이다. 저 역시도 한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코미디언 개그맨들을 열심히 보고 따라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얼마나 유쾌한 사람이 되었는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센스와 유머 감각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지는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김혜남 작가의 말처럼 유머러스한 태도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더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우리는 다치면 상처를 입는다. 흉터가 남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른 점은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 지금 고통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당신은 분명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것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분명 잘 해낼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 그 결과는 탁월합니다. 김혜남 작가가 주는 응원의 힘을 받아 자신을 믿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다. 죽음은 삶의 모든 것과 이별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은 잔인한 스승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완성시켜주는 스승 중의 스승이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죽음. 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닥칠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라진다는 것의 슬픔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그리 슬프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슬픔에 매몰되기보다 하루를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며 뜻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아나요? 마법 같은 꿈이 일어나서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열리는 시작이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잘 읽어보셨나요?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과 이 책을 읽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늘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